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나머지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월요일에 출근해서 놀다가 못 찍었어요. 여기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어떤 기러기에 대한 자료이다. 화산섬에 서식하는 이 기러기는 풀과 열매를 섭취하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밑줄 에너지는 물질대사 시 항상 에너지 출입이 있다고 했으니까 물질대사의 키워드예요. 이 기러기는 발생과 생장 과정에서 물갈퀴가 완전하게 발달하지는 않지만 발생과 생장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 수가 늘어나면서 가능한 일입니다. 길고 강한 발톱과 두꺼운 발바닥을 가져 화산섬에 서식하기에 적합하다. 동그라미. 어디에 적합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 지역에 알맞게 적응과 진화를 했다는 예고, 적응과 진화의 키워드라고 했죠. 기억 과정에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맞고. 니은 과정에서는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맞고. 디귿은 적응과 진화의 예이다. 답은 5번.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자료이다. 단백질은 소화 과정을 거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동그라미 치세요. 분해는 이화작용의 키워드예요. 이화작용 결과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니까 발열 반응. 다 똑같은 말입니다.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 분해된 결과 생성된 노폐물은 포도당은 C6H12O6가 6개의 산소를 만나서 6개의 이산화탄소와 6개의 물과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이 반응이 세포호흡이고 화살표 뒤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발열 반응.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쪼개졌으니까 이화작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기억 가에서는 이화작용이 일어난다. 노폐물 기억에는 이산화탄소와 물이 있으니까 기억에 해당한다. 가와 나는 모두 물질대사기 때문에 물질대사는 효소가 관여한다. 답은 5번. 다음은 호르몬 X에 대한 자료이다. X는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며 네모치고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인슐린밖에 없어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인슐린은 고혈당일 때 고혈당임을 간내의 시상하부와 이자가 감지하여서 세포 밖 혈관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흡수하는 역할을 촉진을 합니다. X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지 못하거나 1형 당뇨병, 이게 1형 당뇨병. X 표적세포가 X에 반응하지 못하면 얘가 2형 당뇨병이에요.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못하는 당뇨병이 걸리겠죠. 기억 X는 인슐린은 간에서 A가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전환, 합성되는 과정을 촉진하죠. 인슐린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는 것과 간에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합성되는 역할을 촉진을 해요. 순환계를 통해 X가 표적세포로 운반된다.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기 때문에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요.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서 혈관이나 혈액이나 조직액으로 직접적으로 분비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다.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증가하면 고혈당이 되면 X의 분비는 억제되는 게 아니라 촉진된다. 답은 3번. 사람의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독감은 병원체는 바이러스다. 맞죠? 결핵의 병원체는 세균이에요. 세균은 하등하기는 하지만 원핵세포고 이 원핵세포는 독립적으로 물질대사가 가능해요. 독립적으로 물질대사가 가능하지 않는 것은 바이러스밖에 없어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병이에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따라서 이거는 비감염성 질병에 해당한다. 답은 5번. 5번 볼게요. 그림은 조건 1, 2, 3, 4에서 뉴런에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고 측정한 시간에 따른 막전이를 나타낸 거래요. 표는 1, 2, 3에 대한 자료이고 기억과 니은은 나트륨과 칼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1번 보면 물질 A와 B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 이 그래프가 정상적인 그래프예요. 그럼 이 그래프랑 다른 걸 한번 비교해볼게요. 2를 비교해볼게요. 물질 A를 처리하여서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한 기억의 이동을 억제했더니 2는 점선으로 나타났는데 정상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탈분극이 되지 않았어요.
즉 활동전이가 발생되지 않았다. 활동전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의 이동을 억제했기 때문에 원래 얘가 마이너스 70부터 플러스 30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얘가 발생하지 않았다. 3번 볼게요. 물질 B를 처리하여 세포막에 있는 이온 통로를 통한 니은의 이동을 억제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는데 탈분극은 됐어. 그럼 나트륨 통로는 정상이라는 거지. 원래는 얘가 마이너스 80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는 속도가 서서히 아주 천천히, 즉 이 재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재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 재분극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온 통로를 통한 칼륨의 이동을 억제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나트륨, 니은은 칼륨. 기억은 나트륨이다. 맞죠? T1일 때 T1은 이 시점이죠. 여기를 한번 다 지워볼게요. T1일 때 1에서 정상적인 공간에서 니은은 뭐죠? 칼륨이죠. 칼륨은 항상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래서 1보다 작다가 아니라 1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막전이가 플러스 3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 이걸 여기에 표시를 해보면 플러스 30부터 마이너스 70까지 되는데 걸린 시간이 이만큼이잖아요. 그러면 3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죠. 그러면 1은 어때요? 정상적인 거니까 이거잖아. 3에서가 1에서보다 훨씬 길죠. 그러니까 답은 1번. 6번 볼게요. 그림 가는 사람 H의 체세포 주기를 나타낸 것이다. 나는 H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G1기, M기, S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요. G2기 전 단계인 기억은 S기, G1기, 그 다음에 여기는 분열기예요. 분열기 M기는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나눠져 있어요. 이 사람의 핵형 분석을 보니까 특징적인 것은 X, Y죠. 얘는 남자예요. 그 다음에 모든 염색체가 2개씩 한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데 21번 염색체가 3개인 걸로 봐서 이 사람은 다운 증후군이에요. 기억을 볼게요. 기억시기 S기는 신테시스의 약자라고 했죠. 가장 큰 특징이 DNA 복제가 일어난다. 니은 디귿시기는 뭐죠? G1기죠. 나의 염색체가 관찰된다 그랬는데 G1기, S기, G2기는 합쳐서 간기예요. 이 상태, 이 시기 때 염색체는 염색체가 아니라 풀려있는 염색사 형태로 관찰이 돼요. 그리고 지금 나의 염색체는 얘가 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G1기도 아니고 얘는 사진이 잘 찍혀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분열기 중 중기에 있는 염색체들을 보통 핵형 분석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 나에서는 21번 염색체 3개니까 다운 증후군 증상 나타난다. 답은 5번. 7번 볼게요. 그림은 사람에서 혈중 티록신 농도에 따른 물질 대사량을, 표는 갑상샘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 A와 B의 혈중 티록신 농도 물질 대사량 증상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니은은 정상보다 높음, 정상보다 낮음이래요.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물질 대사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정상보다 물질 대사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티록신의 농도는 높음이겠죠.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의 증상은 물질 대사가 너무 활발하니까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더위에 약하게 된다. 그러면 니은은 티록신의 농도는 정상보다 낮기 때문에 물질 대사량은 현저히 감소했고 체중이 증가하고 추위를 많이 탄대요. 기억,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분비된다. 갑상샘이 티록신의 분비 기관이겠죠. 기억은 정상보다 높음이다. 디귿, B에게 티록신을 투여하면 이 사람은 정상보다 티록신이 낮은데 티록신을 투여하면 티록신의 농도가 많아진 거잖아. 그럼 투여 전보다 물질 대사량은 증가한 거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이런 문제는 왜 나왔는지를 모르겠네. 10번 볼게요. 그림은 중추신경계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간내, 손의 연수, 중간내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가 되네. 여기가 간내, 그 다음에 여기가 중간내, 그 다음에 디귿이 연수, 리을이 손해예요. 그리고 중간내와 연수 사이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뇌교라고 하고 중간내, 내교, 연수를 묶어서 뇌의 줄기라고 말을 하겠죠. 기억, 기억에는 간내에는 시상과 시상하부가 있겠죠. 니은, 니은하고 리을이 뇌줄기에 속하는 게 아니라 니은하고 디귿이 뇌줄기에 속하기 때문에 니은은 틀렸고 디귿, 연수는 호흡운동, 소화운동의 중추이다.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
11번 볼게요. 그림 가는 정상인의 혈중 항이뇨 호르몬 농도에 따른 기억을 나는 정상인 A와 B 중 한 사람에게만 수분 공급을 중단하고 측정한 시간에 따른 기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은 오줌 삼투압과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감내 시상하부에서 혈중 삼투압을 감지를 하면 뇌하수체 후엽에서 ADH라고 하는 항이뇨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이 항이뇨 호르몬은 표적기관이 콩팥이기 때문에 뇌하수체 후엽에서 콩팥까지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한다. 그래서 콩팥에서 우리 몸으로 수분 재흡수를 해요. 그러면 오줌의 양은 줄어들고 오줌의 농도, 오줌 삼투압은 늘어난다 라고 했으니까 ADH가 분비될수록 증가하는 것은 오줌 삼투압이겠죠. 그래서 기억은 오줌 삼투압이 되는 거예요.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C2일 때가 C1일 때보다 적겠죠. 왜냐하면 오줌 삼투압이 늘어났다는 것은 오줌의 농도가 진해졌다는 거니까 오줌의 양은 감소해야 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T1일 때 오줌 삼투압이 A가 더 높다는 것은 오줌의 양이 적다는 거잖아. 그러면 수분 공급을 중단했다는 것은 내 몸의 물의 양이 부족해졌다는 거니까. A와 B 중 수분 공급을 중단한 사람은 A가 되겠죠. 그러니까 혈중 항이뇨 호르몬의 농도는 A가 훨씬 더 많다. 왜냐하면 수분을 공급을 중단해서 수분 재흡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T1일 때 이 시점에 A와 B의 혈중 ADH의 농도는 A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얘는 분모가 더 크니까 1보다 작다가 맞겠죠. 그 다음에 콩팥은 ADH의 표적기관이다. 답은 2번. 12번 볼게요. 그림은 생존곡선 1형, 2형, 3형을 표는 동물종, 기억, 니은, 디귿의 특징과 생존곡선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A, B는 1과 3 중 하나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 시기의 사망률은 그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를 그 시기가 시작된 시점의 총 개체수로 나눈 값이다 라고 여기 주어졌죠. 기억 볼게요. 한 번에 많은 수의 자손을 낳으며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높다. 이 사망률은 기울기로 보면 되는데 지금 1형의 기울기는 초기는 낮아. 2형의 기울기는 매 순간 똑같아. 3형의 기울기는 초기에 아주 높은 걸로 봐서 종 기억은 유형 3에 해당하는 게 되겠고, 한 번에 적은 수의 자손을 낳으며 초기 사망률이 후기 사망률보다 낮다. 1형은 초기 사망률이 이렇게 완만한데 후기로 갈수록 이렇게 뚝 떨어지죠. 그래서 니은은 1형이 될 것 같아요. 여기 3형에 속하는 거는 어류들, 1형에 속하는 거는 사람과 같은 대형 포유류. 그 다음에 2형은 다람쥐인데 모든 순간 사망률이 일정하다. 사망률이 일정한 거예요. 사망률이. 기억 볼게요. B는 1형이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에서 2형에서 B 시기 동안에 사망한 개체수는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 분의 A 시기 동안 사망한 개체수는 1이다 그랬는데 기울기를 보고 항상 같다고 했지 1 맞네 하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야. 여기 눈을 뜨면 A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 사망을 했잖아. 그 다음에 B 시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이 사망을 했는데 이 Y축을 보면 생존한 개체수가 달라. 여기는 100단이고 여기는 1의자리 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A 시기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건 1보다 크다가 맞는 거예요. 대형 포유류와 같이 대부분의 개체가 생리적 수명을 다하고 죽는 종의 생존 곡선 유형은 3형이 아니라 1형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1번. 18번 볼게요. 다음은 동물종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료래요.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경쟁과 상리공생 중 하나래. A와 B가 함께 서식하는 지역을 기억과 니은으로 나누고 여기는 A 플러스 B라고 써볼게. 그 다음에 기억에만 A 개체를 제거했대요. 그러니까 기억은 B만 있는 거겠지. 그 다음에 그림은 기억과 니은은
B의 개체수 변화를 나타냈더니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A가 제거된 순간부터 얘가 증가했어. 근데 니은은 B가 약간 감소했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A가 없어졌더니 B가 증가했대. 아, B는 A와 경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경쟁 상대인 A가 없어졌으니까 살기 편해져서 번식도 더 활발해져서 늘어난 거야. 그렇기 때문에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은 경쟁에 해당한다가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에서 A, B는 한 개체군을 이룬다 그랬는데 개체군 네모치고 이거는 같은 종끼리 이루는 거예요. 근데 A, B는 동물종 A, B라고 여기 서로 다른 동물종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말이 되는 거고, 구간 1에서 B에 작용하는 환경 저항은 기억에서가 니은에서보다 당연히 작겠죠. 환경 저항이 작은 거니까 그 구간 1에서 기억 B의 개체수가 이렇게 증가한 거야. 더군다나 기억 같은 경우는 나의 경쟁 상대인 A도 없잖아. 그래서 답은 1번. 20번 볼게요. 다음은 동물종 A에 대해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A의 수컷 꼬리에 긴 장식물이 있는 것을 관찰하고, 관찰 동그라미. A의 암컷은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을 배우자로 선호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대요. 잠정적 답변.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긴 수컷 집단 1과 길다. 꼬리 장식물의 길이가 짧은 수컷 집단 2. 여긴 짧다. 한 마리씩 골라서 암컷 한 마리와 함께 두고 암컷이 어떤 수컷을 배우자로 선택했는지 관찰하였대요. 이 나의 과정을 반복했대. 얘는 하나가 길고 짧다니까 얘가 대조 실험을 한 거겠죠? 1의 개체가 선택된 비율이 2보다 높았대. 그러니까 내가 세운 가설이 맞았지. 그래서 그 가설대로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면 기억은 뭐뭐할 것이다. 잠정적 결론, 잠정적인 답인 가설에 해당한다가 맞겠죠. 니은 조작 변이는 조작을 가해준 거야. 암컷이 1의 개체를 선택한 비율이라고 했는데 암컷이 1의 개체를 선택한 비율은 어디 나와 있냐면 다에 나와 있어. 즉 결과에 나와 있거든. 지금 이거는 결과인 종속 변인이에요. 조작 변이는 꼬리의 길고 짧은 꼬리의 이거 차이겠죠. 그 다음에 라는 탐구 과정 중 결론 도출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3번.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6월달 전체 문제 풀이가 끝났습니다. 잘 들어보고 꼭 오답 노트 철저하게 해가지고 분석 한번 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